반갑습니다. 네, 예. 재정학 1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재정학하고 국제경제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학하고 국제경제학 이 과목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한 만큼 재정학 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제가 개인적 원래는 학원에서 다 예비순환 코스가 있지만 재정학은 예비순환 코스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재정학을 봐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재정학 예비순환은 안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안 들었어도 괜찮고, 근데 경제학 1순환 수준은 돼야 됩니다. 경제학 1순환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 한 만큼 재정학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도 똑같이 이제 보통 3순환까지 하고 4순환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 3순환은 필수예요. 1, 3순환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2순환 때 보면요, 학생들이 좀 1차 공부한다고 2순환 꼭 들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들으시면 좋습니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 3순환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1, 3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1순환하고 3순환은 거의 겹치는 데 없이 그냥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순환이 이제 내년 막 4월, 5월인데 시험 2달 남았는데 그때 우리 1순환에서 하는 만큼을 또 배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게 머리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1, 3순환만 해도 충분하지만 사실 이제 2순환 때 한번 들었어야 3순환 가가지고 그게 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일단 이제 여기 종합반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1, 2, 3순환을 다 가능하면 수강을 해 주시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순환 안 들으셔도 일단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 책 이제 6판 교과서인데, 사실 이제 대부분 6판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좋은 말로 하면 완성도가 높아서 개정을 해봤자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도대체 어디가 바뀌었냐라고 막 찾아봤는데, 참 디테일하게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판을 갖고 있으셔도 수업을 듣는 게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교과서의 페이지를 부르면서 하거든요. 몇 페이지, 몇칠 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9판을 사용하실 분들 같으면은 본인이 좀 번거로울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6판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학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일단 이 책에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딱 이제 연습 문제 스타일이 뭔가 하면 이중국 교수님 책 미시 연습 문제 비슷해가지고 이거 조금 뜬구름 뜬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 강의 들으시는 학생들한테는 연습 문제 풀이 강의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한 재경직 학생인데, 저보다 뭐 뛰어납니다. 저보다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분이 해설 강의를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영상으로 제공되는 강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제 재정학 모의고사집이라고 해서 이미 3판이 나와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3순환 책이다 보니까 1순환하고 3순환 사이에 이제 간격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책을 한 권을 더 쓰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제 재정학 실전 문제집이라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색이라고 하나요? 베이지색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다람쥐 그려져 있는 책인데, 그 책 앞에 보면 1, 2순환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책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 제가 끌어다가 쓸 거니까 가능한 이 책까지는 구입을 좀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학 모의고사집, 요거는 이제 3순환 때 하는 문제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문제집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기서 빠지는 문제가 있느냐? 제 나름 안 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재정학이 일단 그 책에도 나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미시경제학은 국내 교과서가 다루는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시는 조금 이제 책마다 다루는 범위가 다르고 재정학 들어오면 이제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하는 재정학의 영역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불명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빠지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자는 겁니다. 일순환 하시면서 교과서를 좀 잘 읽어주시기 이것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중구 교수님 책의 특징이 이게 서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 야, 뭐 경제학이 이렇게 잘 읽히냐 싶은데 이게 이제 서술이 조금 장황한 면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일순환 지나고 나면은 이중호 교수님 책 다시 보기가 조금 이제 뭐 나쁜 말로 하면 조금 지겨워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재정학 책도 좀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할 때 재정학 교과서를 자를 대고 밑줄을 쳐가면서 숙독을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마다 이제 다루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이중구 교수님 책이 그 이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일단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정도까지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이 책 읽으려면 안 읽힙니다. 왜? 재미없어서 안 읽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과정에서 좀 이제 교과서를 잘 읽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하고 저녁하고 강의 시간이 좀 달라가지고요. 아직은 저녁 수업을 10시에 끝내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 일순을 할 때 보면 막 그냥 끝나는 시간 뭐 생각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4시간도 하고 4시간 20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녁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 없는 날이 있는데 무조건 10시에 끝내야 됩니다. 경제학 때보다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날, 모의고사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이게 뭐 3시간 될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있는 날은 일단 한 번만 휴식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재정학 뭐 하면 되는데요. 뭐 의아하진 않으셨어요? 재정학도 100점이거든요. 경제학 1순환 23회 했거든요. 재정학 12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 분들이 보면 재정학, 재경직, 재정학 날로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쁜 표현을 쓰자면요. 근데 그걸 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발 저런 말 웬만하면 잘 안 쓸 거 아닙니까? 제발 경제학 공부 시간 3분의 1만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합리적인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공부 시간 1분당 점수가 동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정학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경제학을 한 만큼 재정학이 이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내년 5월 돼 보세요. 시간 있나 없나. 바빠서 진짜 살 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정학도 이제 경제학 한 거 딱 절반 요구 안 합니다. 3분의 1만 이제 시간 들여주시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이제 챕터를 다루는데 1장은 나중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1장에 그 프론트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이 네 번째 줄에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학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좀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분모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뽑으셔서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뜻입니다. 국내 책들이 다 다른데 내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입장에서 책을 썼고, 나름은 이제 교수님이 책을 쓰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에요. 이 책이 이제 30년째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요. 재정학이 뭐냐라고 돼 있는데, 그 한 학문을 정의하는 거 이런 거 시험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줄에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라고 하면 국가 재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하면은 경제학적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라는 게 원래 재정이 무슨 뜻이에요? Public Finance거든요. 그 Finance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도 CFO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Finance라는 건 뭔가 하면 돈을 끌어와서 돈을 돌려주는 그 작업을 Fina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재정에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돈을 내주느냐, 오케이? 돈을 끌어오는 게 텍스일 것이고, 그 다음 돈을 쓰는 게 익스펜디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이라는 시스템에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돈을 쓰느냐라는 것에 한정하면 진짜 협의에 재정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뭔가 그 과정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재정학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뭐 공공경제학 이런 이름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그 24페이지 가보세요. 구판 가지신 분들이면 이번 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공공경제학, 공공부분 경제학 이런 이름이 나와가지고 두 가지가 경합을 하다가 재정학이 이겼어요. 그냥 옛날부터 쓰던 이름 그대로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재정학이란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면 돈 끌어와서 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미시경제학이 남긴 그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계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불렀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계기업 중심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를 다뤄주는 쪽이 재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를 다루는 게 국제경제학 파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 부분들이 이제 메워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재정학에서 뭘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가,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결과를, 대안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재정학에서 누가는 정부고 됐습니까? 무엇을 은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정책 대안들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두 번째 단락에 되는 결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런 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그게 뭐 재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